안녕하세요. 에이전TV 100%입니다. 네, 2%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님. 네네. 이번 영상에서 또 특별한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꿈을 갖다가 한번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3대, 물론 전자계열의 이제 도매 기업이지만은 이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이제 거래선하고 컨택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꿈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또 전자제품 관련해서 네. 어떤 도매 기업들이 미국에서 큰 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네. 또 우리 기업들이 그런 큰 도매 기업들하고 거래를 직접적으로 하려면 네네. 어떠한 내용들을 또 미리 알고 접근을 네. 하는 것이 좋은지 노하우들을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큰 기회가 주어지려고 하면은 우리 이제 도매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이 제품의 뭐 단가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한번 알려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전자도매 기업이 어떤 게 있느냐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리를 쭉 좀 해주셨어요. 네. 네, 대표적인 기업들 좀 위닛이 소개해 주세요. 있고 사실은 인그램 마이크로가 있고 D&H 디스트리뷰팅 밑에도 ASI 등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네, 네. 실제 굉장히 큽니다. 한번 인그램 마이크로 물론 그 중에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인그램 마이크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네. 인그램 마이크로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쭉 내려가서 어떤 기업인지 About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Us 이제 이 컴퍼니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이 기업이 한 얼마나 정도 클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아까 네. 계속 크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일단 외출액이 굉장히 큰 네, 업체 중에 맞습니다. 하나인가 봐요. 이걸 잠깐 보시면은 네, 네. $50 빌리언 달러라고 했죠. 2022년도에 50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은 한 60조 원 이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엄청나네요. 예. 네. 그리고 전 세계의 90% 이상의 이제 이렇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제 도메스틱에도 이제 그렇게 크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을 대충 슬렁슬렁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업들은 앞에 있는 이제 위닛이든 인그램 마이크로든 D&H든 이런 기업들은 별도로 한 기업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전체 이제 도매 기업, 전자제품 도매 기업 아니면 그냥 일반 도매 기업을 거래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 주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이런 미국의 도매 기업들과 거래를 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또 그렇죠. 접촉을 하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시는데 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구조, 네. 거래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럼 저희 이프로님의 네. 생생한 노하우를 좀 네.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이제 우리 제조기업, 도매 기업의 이제 밴드가 되려면 하는 뜻입니다. 되려면은 가장 좋은 거는 제조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제조기업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컨택을 하시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사나 법인이 있는 경우는 더 좋죠. 그리고 미국의 독점적인 유통기업도 이거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도매 기업이 오다가 내려오면 네. 신속히 배송을 해주는 그렇죠. 게 도매 기업도 이제 네. 유통 라인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빠른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물론 이제 도매 유통기업은 굉장히 규모 크기 때문에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 한꺼번에 오다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배송.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던스 넘버라는 걸 혹시 네,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던스 그러세요? 넘버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서 그렇죠. 이 넘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넘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종의 이제 던스 넘버라고 하는 걸 갖다 제공을 하면은 우리 회사가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묻지 않고 그냥 던스 넘버만 주면은 우리 회사가 작년에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요즘은 조그마한 우리 한국에 보니까 신용평가기업 아니면 기업조사기업 이런 게 맞습니다. 나오던데 네네.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미국에서는 여기 DMB라고 나오죠.
DNB라고 나오는데 여기 한번 쳐보시죠. 클릭을 해가 들어가 보시면은 이 던스 넘버가 나옵니다. 던스 넘버를 갖다가 이제 그 입력하는 기업인데요. 뭐 미국은 다 돈입니다. 던 앤 브래스트리트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여기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 갖다 평가하는 걸 다 넣으라 나옵니다. 넣으라 나오는데 이걸 다 제공을 하면은 던스 넘버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던스 넘버를 받으면은 이 던스 넘버만 제공하면은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이상 묻질 않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신용을 가졌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이런 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던스 넘버를 갖다가 모르시면은 이 미국에서 이제 그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던스 넘버 좀 줄 수 있나요? 하는데 그게 뭐죠? 라고 해야 되잖아요. 질문이 있는데 네. 이 던스 넘버는 미국의 네, 맞습니다. 현지 주소나 이런 네네. 그 기업 이력이나 이런 것들 등록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기업도 가능한가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다라고 해놔가지고 신용관리회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기업을 넣어보진 않았어요. 넣어보진 않았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던스 넘버만 제공하면은 끝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넘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일단 던스 넘버부터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 이건 라이빌리티 보험 인슈런스라고 하는데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는 일반적으로 100만 불 이상은 다 제조기업이든 다 넣죠. 넣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최소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가능한 제품 수량 내가 몇 개를 오더했을 때 나는 공급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내놔야지만이 이 도매 기업은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최대한 얼마만큼 공급하고 있고 최소한 얼마만큼 이상은 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미리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놓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그 공급이 가능한 네네. 물량을 어느 정도는 도매 기업에게 그렇죠. 또 말을 해놔야 그럼요. 그 도매 기업도 또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매 그렇죠? 기업은 소매 기업한테 넘기기 때문에 소매 기업이라는 게 애플 이런 겁니다. 베스트 바이, 애플, 스테이플스 뭐 이런 거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금 조달 방안이 있는데요. 네. 한꺼번에 이제 500만 불, 1000만 불 오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갑자기 이제 그 자금 조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금 조달이 만약에 독점 유통기업이라면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도매 기업 거래 시에 자금, 보험,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해칭을 하고 줄여 나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좀 네네. 집중을 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영했던 기업이 KDC거든요. 네. 지금도 있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래할 기업이 도매 기업이든 아니면은 어떤 소매 기업이든 기업 A가 있고 기업 B가 있고 기업 C가 있다 하면 요 거래할 예정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트가 돼 있죠. 네. 리스트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가 있죠. 보험회사 저는 해머카 술레무라는 회사를 거래했는데요.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이 기업들의 신용 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보험회사에서 이 A 기업은 1000만 불, B 기업은 500만 불, C 기업은 300만 불 이렇게 이제 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래하려면 안 돼요. 더 이상 거래를 하면은 한도가 정해져 있군요. 네, 신용 네. 정도에 따라서. 신용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용이 평가가 나오면은 그 이상 이거는 1000만 불 나왔는데 내가 나 500만 불 거래하면은 오케이죠. 근데 C 기업이 300만 불 나왔는데 내가 500만 불만큼 오더가 들어온다. 그러면 200만 불만큼은 내가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리스크를 안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그러면은 500만 불, 500만 불, 500만 불 나는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A 기업은 전혀 1000만 불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죠. B 기업은 500만 불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죠. C 기업은 300만 불 나왔는데 500만 불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200만 불 리스크를 안고 전체는 1500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회사에다 1500만 불 나는 그 보험 증서를 끊어주세요. 라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보험을 가입하면 여기에서는 이 이제 신용평가 이제 보증 한도액을 증서를 줍니다. 네네. 증서를 주면은 이 1,500만 불을 받았죠. 네. 1,500만 불 정도 보증 증서를 끊으려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제가 그 당시 경험으로는 1,500만 불 정도 끊으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6,000불, 7,000불 정도는 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을 하는 거나 거의 같은 금액이죠. 꽤 많네요. 네. 그 금액을 하면은 1,500만 불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그 이제 보증 증서를 가지고 가면은요, 팩토링 회사든 아니면은 우리 금융 회사든 이런 데서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 보증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A 회사에서 부도가 났다. 그래 부도가 나면은 500만 불만큼은 이 회사에서 보증을 증서를 끊었기 때문에 네네. 그 대신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미국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유통회사다. 그러면 돈이 500만 불이 없으면 5달 500만 불씩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조회사도 마찬가지로 500만 불이 없으면 500만큼만큼 이 제품을 살 수가 없잖아요. 재료를. 그런데 그때 이제 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 팩토링 회사나 이런 데서는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미리 빌려주면은 이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이 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죠. 네. 두 가지. 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네네. 팩토리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네.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을 그렇죠. 빌리기도 하는데 네.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은가 봐요. 좀 이제 급하게 빌려야 될 경우나 아니면은 단기간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데 이제 단기간 빌려야 될 경우는 팩토링 회사가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데 더 유리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팩토링 회사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네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일단은 만약에 내가 거래하는 업체에 대한 신용을 미리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 한도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자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이 차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하시다 예. 보면은 거래를 준비하시기 직전에 네. 또 문제점들이 네. 또 생각이 안 생겨- 났을 그럼요,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는 예. 또 저희 에이전 TV로 연락해 주시면 주세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밴드가 됐다.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겠죠. 기회는 이 굉장히 큽니다. 좌측 기업들, 이 좌측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대충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가 뭐죠? 아마존이라는 게 있죠. 네. 아마존에서 아마존 미국, 아마존 캐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애플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베스트바이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을 다 내가 거래를 갖다가 이 도매 유통 기업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요 랭크가 있죠. 랭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로 1번, 2번, 3번 쭉 써주잖아요. 그러면 그 순위에 맞도록 자기들이 컨택을 하고 이미 이 그 도매 기업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거 없이 그 도매 기업에서 이런 기업에 납품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거를 그냥 저 2차적으로 신경 네. 안 쓰고 여기다가 그냥 다 해달라고 그냥 요청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죠. 또 그런 뭐 안 좋은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당연히 안 좋은 점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도매 기업이 지금은 앞에서는 위닛이다 뭐 이런 게 몇 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위닛도 망했습니다. 위닛이 부도가 났어요. 2017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돈이 묶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금융을 갖다가 이 확보를 안 해놨으면 못 받을 수 있겠죠. 보험을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그램 마이크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DNH도 그 위닛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려고 했던 업체인데요. 2017년도에 뱅크랩이 됐어요. 우리 미국에서는 챕터 11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챕터 11, 챕터 10 뭐 쭉 나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리스크를 좀 분산하기 위해서 네. 큰 도매 기업들한테 당연하죠.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예, 그럼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요 밑에 위험 관리 요인 중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아마존이나 여러분들이 자체 관리하는 걸 한 50%는 여러분 자체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절반은 애플 컨택하기 너무 힘드니까 애플은 좀 해달라. 그 아도라마는 내가 컨택할 수도 있으니까 아도라마는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체크를 할 때 여기에 뭐 체크를 하는데 아이고 뭐 애플도 해줬으면 좋겠다, 베스트바이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막 착착착착 체크해다 보면은 전부 다 한 거죠. 그리고 나면 리스크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커지는 겁니다. 커지기 때문에 도매 기업과 이제 자체 관리하는 기업이 반반으로 나누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답이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중요해요. 큰 벤더 기업, 그 도매 기업을 잡아서 굉장히 뭔가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그럼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들여다보면 또 다른 도매 기업들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들을 그럼요. 스스로 관리를 하면 리스크가 분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카스코도 이게 나옵니다.
커스코도 여기 있는데 커스코 하나 거래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네. 힘들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애플 하나 거래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거래를 갖다 몽땅 다 넘겨주고 나면은 나는 내가 할 게 없어서 좋다. 납품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채널별 위험 관리 요인을 보시면은 채널별로 이렇게 하시면 가격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50%는 자체 관리, 아마존 자체 관리, 도매 유통 50% 넘겨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가격이 맞지 않으면은 그냥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이야기할 때 프라이스, 글로벌 마켓 프라이스 팔러시라고 좀 이야기했죠. 네. 글로벌 프라이스 팔러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을 갖다가 중소기업이나 번창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네. 가격 정책을 네. 정말 제대로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그럼요. 제일 중요한 순간에 이 네. 유통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깨질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 부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니까 기억을 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성,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관리 이걸 해야 되고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러게 이제 그거는 당연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거기에서 CS, AS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턴 물량도 대량으로 납품한 만큼 대량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큰 기업, 우리 이제 도매 유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나눴는데요. 이런 기업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준비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렇게 큰 기회가 우리 네. 중소기업 분들한테 네, 다가올 수 있게, 직접적으로 그럼요. 다가올 수 있게 네. 그때가 오기를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귀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네,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 에이존 TV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잘 구독을 네. 해서 보시면은 네. 노하우들, 미국에 네. 진출할 때 필요한 노하우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효한 정보를 그렇습니다. 득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노하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만큼 아직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한테는 큰 힘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에이존 TV는요, 우리 기업분들이 미국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개척하는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